오늘 같은 날이 이제 양봉이 쭉쭉 나오다가 전체적으로 약간 파란불이 뜨는 그런 날이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날 테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날부터가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공포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공포에. 자, 이전 영상이랑 마찬가지대로 좀 보면 비트가 좀 가는 척 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게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것도 업비트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여기 아래 꼬리 조금 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업비트는 이렇게 조금 달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 보세요. 비트코인은 늘 그 선물 차트를 위주로 보셔야 돼요. 선물을 바이낸스 가서 여기 BTS, USDT 이렇게 돼 있는 요 차트를 위주로 제일 기준 삼아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4시간째 털고 마지막 아래 꼬리 이렇게 과하게 달았잖아요.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았다는 거는 지금 선물 롱을 청산시켰다는 소리예요. 롱 스퀴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롱을 털어 먹었다는 소리죠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크게 주면서 지금 69,000에서 조정이 62,000까지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거의 하루만 1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1시간 보이니까 하루도 안 돼서 몇 시간입니까 지금? 1, 2, 3, 4 9시간 만에 지금 10% 가까이 빠졌다가 들어올린 거잖아요. 이 아래 꼬리가 한 2, 3%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비트코인은 워낙에 개판이라 이 차트가 막 위아래로 변동성이 잡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선물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되니까 실시간으로 100배 레버리지, 뭐 10배 레버리지, 5배, 그러니까 10%니까 10배까지 다 털렸겠죠. 막 그런 느낌으로 청산이 막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산 매도 물량까지 나와서 저런 아래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꼬리 챙기면서 이제 고점 신호라는 게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이게 거래량이 터진 아래꼬리가 저렇게 말려 올리고 다음 1시간 봉이 이렇게 지금 양봉 도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위로. 이러면 일단 단기적인 시간봉 상에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끝났다 라고 기본적으로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추세를 좀 봐야죠. 도치봉 상태에서 다음 봉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러면서 양봉으로 거래량 줄으면서 양봉을 조금씩 올라가면 졸라 짜증나는 거고, 엄청 짜증납니다 진짜. 양봉에서 거래량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개짓거리 하고, 그걸 개짓거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찔끔찔끔 저렇게 털어먹고 저런 식으로 한 방에, 그러니까 야금야금 이렇게 올리면 진짜 이도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와서 엄청 짜증 나는데, 그 상황을 좀 봐야죠. 거래량이 실어서 또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쇼 털어 먹으려고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선물 저걸 한 거죠. 작업을 친 거죠. 이런 걸 자주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번 움찔하고 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알트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그러면 오늘만 비트는 2% 떨어졌지만 온톨로지만 해도 오늘만 10%가 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봉상의 음봉을 보면 올렸던 거 다 한 방에 떨궜잖아요. 이러면은 살만한 거죠. 양봉을 반대로 잡아먹는 음봉이 떴으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거래량도 꽤 나왔네 온톨로지는. 그러니까 비트가 한번 막 꿈틀꿈틀 할 때마다 알트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박살이 나고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비트가 다시 올라갈 상황이 있기 때문에 흡성비법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알트들이 내릴 때마다 더 죽는 거지. 헉할 때마다 그냥 막 10% 떨어지면은 더 사고, 20% 떨어지면 더 사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위험한 건 이제 씹스캠 코인들, 막 진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먹튀 하는 코인들, 그걸 러그풀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먹튀를 러그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 용어로. 러그풀만 안 나오는, 상패 막 당하고 막 그런 것만 안 나오는 그런 코인에서 매수하시면, 몬톨로지 나름 근본 있는 코인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하면은 어쨌든 내가 얼마를 먹냐의 문제지 대부분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기적으로 얘는 별론 것 같고, 왜냐면 그 음봉 하나, 그러니까 양봉 가다가 바로 잡아먹는, 이렇게 이거 뜨면은 솔직히 그 매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올리기 쉽지 않아요. 공포 물량, 공포, 여기에 이제 바로 물린, 그 양봉에 물린 요런 사람들이 거기다 지금 더블탑 약간 느낌도 있고, 온톨로지는 그 뭐야, 아까는 좀 관심 종목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코스모스 같은 거, 이런 거 저점 깨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럴 때부터 사시는 겁니다. 거래량도 안 터지잖아요. 지금 거래가 죽었는데 이렇게 음봉 길게 터지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여기서 내 시드 한 30%, 제가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여기 진짜 좋은 자리라 생각, 이런 식으로 두면은 너무 리스크 생각 없이 그냥 막 담궈서, 그게 문제예요. 왁스 같은 것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알람이 뜨잖아요. 그럼 요거 제가 5일선 저항 요거 알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비트가 좋았잖아요. 아무리 일도 없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8%짜리잖아요. 분위기 좋으면 여기서 그냥 여기 고점까지 바로 간다고. 30% 50% 막 나온다고, 코인은. 근데 비트가 못 가고 막 빌빌대고 있으니까 뭐 그 참에 세력 입장에서는 던져라 하고 다 받아 먹는 거죠. 지금 뭐 올릴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갖다 도 근본 코인이란 말이에요. 얘도 그 코인들 공부를 좀 기본적인 정보는 있으신 게 좋아요. 가령 얘 같은 경우에 루나 코인, 그 루나 생태계에서 근본 그 디파이를 담당하고 있는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얘가 지금 API라고 해가지고 연간 그 여기 디파이도 이해를 하셔야 돼. 기본적인 용어. 야, 디파이가 뭔데? 이 정도 수준이시면 코인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코인 그 디파이가 뭔데? 그래서 이 말이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반성을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디파이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디파이 모르고 NFT 모르고 P2E 모르고 비트 알트 개념 모르고 스마트 컨트랙트 모르고 이러면은, 왜 코인을 하시면 그냥 총칼 없이 그냥 그거 뭐야, 맨몸으로 그냥 전쟁터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막 폭탄 안고. 왜냐면 내 시드가 폭탄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API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치봉 떴다가 거기서 팍 무너지는 경우, 이런 거 다 휩써. 거래량도 안 터지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이게 시세 조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사실 개미가 던졌다 그러면 진짜 받아 먹어야 되고, 세력이 이지를 하는 것도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이런 거. 어쨌든 코인이든 뭐든 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퀀텀 이런 거 어제 중국 코인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갈 때 저는 이제 돌파 매수 잘 안 하니까,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올라간 척하고 이렇게 개박살. 그럼 여기서 내가 샀으면 그냥 돌파하는 것 같아서 샀으면 쳐 물렸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올라간 척하고 떨어졌네. 그리고 5일선 깨주고 전저점도 깨졌네. 여기가 전저점이겠죠. 저점도 전일의 저점 깨주고 한꺼번에 오일선 깨졌네. 이럴 때 살 수 있는 거죠. 퀀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옛날 퀀텀, 막 이오스, 뭐 트론,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또 뭐 있냐,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거는 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옛날 코인들인데 3, 4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별다른 그 정보를, 이게 뭐야, 저걸 못하는 애들은 이때 이렇게 갔던 놈들이 이렇게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 불장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개 씹새캠 쓰레기 코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게 가격이 지금 낮으니까 좀 매매할 만하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3, 4년 동안 2017년, 18년 때 이렇게 물려가 10만원대 물려가지고 여기서 언제 오나요? 구제도 언제 오나요? 고점 대비 지금 12만 7천에서 물렸으면 여기가 지금 이미 90% 이상 마이너스잖아요. 거의 8, 90% 마이너스잖아요. 2만원이면. 근데 진짜 이렇게 갔던 놈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간 놈은 대박이에요. 이렇게 차트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던 놈들은 대박이에요. 그런 놈들이 몇 개 있는데, 파이코인하고 테조스 한번 볼까? 테조스도 그래서 좀 괜찮다. 아니네, 테조스도 아니고. 이런 거 봐, 이게 다 쓰레기라고. 이런 것들이 옛날 코인들 지금 거의 뭐 회복을 못 하잖아요. 옛날 코인들 중에서도. 이런 게 괜찮은 거지. 이런 거 진리카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애들이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지, 회복 못하는 애들은 정말 진짜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요번에 올라온 애들, 차라리 이렇게 최근에 올라온 애들, 이때는 죽어 있다가 이런 것들, 차라리 이런 것들이 낫지. 막 리플 막,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오늘 같은 날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매할 종목이 많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오스트가 정말 괜찮다고 했었는데 무너지고 이렇게 하고, 솔직히 저도 이럴 때는 좀 반성을 많이 하죠. 공부를 좀 덜 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딱 요 차트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딱 여기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까지 저점이 확 무너졌잖아요. 그냥 무너졌는데 이게 거래가 터졌냐고요?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터진 거예요. 얘네들은 애초에 요 기간 조정에는 아무도 거래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거래가 다 안 터지잖아요. 아예 요런 단봉들이 막 뜨면서 기간 조정을 가져갔는데 안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내렸잖아요. 내렸으면은 여기서 일단은 원래 같으면 여기서 손절해야 돼. 보유자 입장까지 얘기해 볼게요. 보유자 입장이면 여기서 손절해야 된다고. 60원이 깨졌을 때. 그럼 요걸 안 쳐맞잖아요. 요거 몇 프로짜리야 이거? 18%짜리 안 맞잖아요. 그럼 요거 안 맞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여전히 아이스 코인 좋아 보여. 그러면 종가 베팅 하시는 거예요. 종가 베팅.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었으면 여기서 샀어야 됐죠. 그것도 강력하게 샀어요. 여기 손절한 거 물량화에 한 2배는 샀어야 됐지. 내가 여기서 손절을 막 1000만원, 막 5천만원 이렇게 손절했다 쳐요. 여기서 1억 사는 거야, 1억. 뭐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음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음봉에 대해서 진짜 제발 양봉 공부하지 마시고, 양봉은 의미가 있는 양봉들이 있어요. 막 이런 돌파 양봉들, 이런 게 돌파 양봉들이 의미가 있다고, 이런 거. 하지만 양봉은 기본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놈한테 더 타는 거기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꺾인다 싶으면 손절이 필수예요. 손절. 양봉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손절 못 하잖아요. 특히 뭐 이거 제 방송 보신 뭐 이런 거 찾아서 보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물려 있기 때문에 보실 텐데, 여러분들 물려 있으면서 손절 못 하잖아요. 10% 20% 이렇게 나와도 손절 못 하잖아요. 근데 한 50% 됐으면 이제 손절 그 선 자체를 넘는 거예요. 50%가 넘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찾아러 다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갈 건지. 가자 누가 외쳐주면은 그 영상 보고 막 위안 얻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좀 흥분한 이유가, 또 카톡방에서 또 막 왜 내리냐,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또 막 징징대고 있어요. 막 내리니까 내리는 것이 내리는 거 이유가 없어요. 내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내릴 때는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 내렸으니까 내린 거구나. 그러면 그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미리 알아야지. 미리. 만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이 좀 많이 내리는 편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겠고, 그 중에서 이렇게 일부 뭐 이런 놈들 가는 게 있는데, 이런 놈들 이렇게 지들만 이렇게 요만큼 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윗꼬리, 여기 보시면 봉을 보면, 이렇게 봉을 보면 다 윗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잘 나갔던 놈들이 다. 그럼 이거 다 매물대예요. 매물대. 16%까지 갔다가 다 처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오히려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에서 사지 마시라고. 제가 만약에 사라고 했으면 어제 여기서 사라고 했겠죠. 여기서. 근데 얘는 어제 제 기준이 아니죠. 전저점을 깨야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는 이런 봉이 나왔으면은 사는 건데, 쌍바닥 느낌. 지금 일봉상에서 그렇지 분봉상에서 보면 이게 쌍바닥이었겠죠. 어제 그제 합쳐서 한 30분 봉 정도 보면은, 15분 보면은 쌍바닥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런 데가 이제 바닥권이잖아요. 여기서 쌍바닥 이런 느낌으로 나왔겠죠. 60분 시간봉 볼까? 그쵸. 여기 쌍바닥, 쌍바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시간봉으로 보면 더블탑이에요. 더블탑. 안 좋다고. 여기서 더 깨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요 지지라인을 깰 수가 있어요. 더블탑이 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매물대까지 뭐 내려가면은 이렇게 박살날 수도, 여기까지 박살날 수 있죠. 그러면 650원에서 500원 떨었으면 30% 마이너스 30%. 근데 그걸 또 존버할 거 아니에요. 안 털고. 그러니까 양봉 매수 하실 때는 빠르게 접근하는 약간 그런 게 필요하시고, 저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일단 대부분 초보자, 기준 없는 초보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컨택 맞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존나게 떨어지잖아요. 저는 시간봉 매매도 굉장히 좋아요. 시간봉 매매, 시간봉에서 5일선 매매도 굉장히 그 관점이 좋아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시간봉 기준에서 5선 요 분홍색 선 보이죠? 요것만 따라다녀도 굉장히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봐볼게요. 이렇게 그 횡보하다가 돌파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돌파 막 해서, 돌파해서 상승해서 막 가는데 일봉하고 똑같아요. 시간봉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게 깨졌죠. 깨졌지만 얘가 깼는지 안 깼는지 이 당시엔 몰라요.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간봉 끝났을 때, 여기서 끝났을 때 요럴 때 매수한다고. 요럴 때 시간봉 끝났을 때 딱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재돌파하죠. 그 대신 시간봉이다 보니까, 단타다 보니까 그 분할 매수를 좀 기민하게 해야죠. 일봉처럼 느리게 하지 말고. 올라가다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더니 또 이렇게 올라가다 꺾여요 살짝. 그러면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다시 지지하고 계속 가네. 팍 꺾였죠. 그럼 시간봉상에서 종가, 그리고 전고점도 지켜주잖아요. 이런 전고점, 여기는 무너졌지만 이런 전고점 지켜주잖아요. 여기서 종가 베팅 일단 하는 거예요. 1차 바로 올라갔죠. 그럼 수익 실현해요. 0.6%가 이게 레버리지를 때리면 10배만 때려도 6%짜리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0.6%에 되게 의미가, 야씨 그 0.6%가 무슨 뭐 수익이냐 이럴 수 있지만, 단타 입장에서는 0.6%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또 깨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아랫꼬리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비트코인으로 봐야 되는데 알트는 좀 개판인데, 원래 그냥 뭐 알트도 된다라고 생각해.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가 깨지는 자리, 1650원이 깨지는 자리를 이제 보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근데 또 돌파가 나와요. 얘는 뭐 상황이 좋으니까 돌파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또 돌파가 나온 척 하다가 또 깨질락 하죠. 그럼 여기 요 자리, 요 전저점, 요거 1660원 요거 깨지는지 보는 거예요. 깨졌죠. 얘가 근데 여기 도지에서 깨졌고, 이게 시간봉 종가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갭이 좀 있네요. 갭이 있는 거. 원래 같으면 얘가 종가였으면 여기가 종가여야 되죠. 여기가 시가잖아요. 얘가 시가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종가여야 되고, 이랬으면 여기가 끝나기 직전에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막 59초 막 이럴 때 들어올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종가라고 치면 여기서 종가 베팅 했겠죠. 그럼 이렇게 또 돌파. 그것도 내리죠. 올라가죠. 올라간 건 뭐 그냥 냅둬요. 음봉매매이기 때문에. 또 깨졌죠. 여기 깨지고 그 전저점을 살짝 깨는 느낌으로, 이게 이 시간봉에서 오차 범위가 있어서 그렇고 깼잖아요. 그럼 사는 거죠. 여기가. 그럼 요 종가 베팅이, 시가 베팅 여기니까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딱 59초 이때쯤에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 될 수가 있고, 1초 때 여기서 매수가 될 수도 있겠죠. 내 호가 안 받아줘서 어디 갔어? 여기서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호가 한호가 차이니까.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깨죠. 분할 매수해. 여기까지 내려갔어. 요거 그냥 냅두라 그런 거죠. 냅두라는 거. 이걸 일봉상으로 크게 보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요거 찾으려고 지금 한참 설명했네. 자 이렇게 했는데 5일선 저항 맞고, 요거 일단 털었다고 치면은 그렇다 치고,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고 전저점 깨졌잖아. 그럼 여기서 샀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챙기긴 했어 또. 근데 또 깨졌어.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여기서 전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뭐 안 깨졌잖아요. 단봉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일봉상에서 설명해야 좀 근거가 있는데, 여기 시간봉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와서 가급적이면 비트로 하라는 거고, 비트는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막 10배 태워도 다 거래 체결해 주니까. 확 깼죠. 수익이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했으면 여기
수익을 전혀 못 내고 확 깼죠.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2배를 사든 뭐. 자, 여기서 사는 거 쓰면 내 평단이 한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 분량을 먹잖아요. 평단에서 여기서 산 평단에서 요거는 정리하고 본전에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내 평단이 여기까지 떨었으니까 이런 거, 요런 매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0% 떨어지고 내일 10% 떨어지면 몇 프로 떨어지는 건가요? 이거 계산 잘 못하시더라고. 오늘 10% 떨어지고 내일 10% 떨어지면 19%가 떨어져요. 20%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음봉은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 폭이 점점 적고, 그만큼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밑에 바닥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봉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제일 최악은 0이죠. 0. 0이 되는 거. 가격이 0이 되는 거. 그거 뭐 있습니까? 그거 상패밖에 없잖아요. 상패. 근데 상패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돼. 1부터는 무조건 내가 이기는 매매예요. 음봉 매매는 분할로만 한다 그러면. 왜냐면은 1% 돼서 2%만 돼도 100%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사는 거야. 그렇게 그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시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쓸데없는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자꾸 톡방에서 막 그거 뭐야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소리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거의 2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2년 동안 뭘 듣고 그런지 모르겠네. 차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건물에 들어와서 녹음하고 있는데, 금방 끊어야겠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퀀텀까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앵커는 좀 좋아 보이고요, IOST도 좋아 보이고, 뭐 메탈 같은 이 김치 코인들이 차트 매매 잘 되니까 김치 코인 좋네. 좋아. 사세요. 좋습니다. 메탈 좋고 뭐 그러니까 오늘은 완전히 뭐 그냥 다 사요. 다 사면 됩니다. 다 사. 아무거나 사도 다 수익이에요. 이런 거 빼놓고 스테이터스 이런 거 빼놓고요. 베이지 이런 거 올라갔다 내려간 놈들은 안 돼요. 얘도 안 되죠. 안 되고, 뭐 스와이프 얘도 좀 애매하고, 물론 얘도 사도 돼요. 스톰엑스 사요. 스톰엑스가 제일 좋네. 사도 됩니다. 언제 또 날라갈 수 있잖아요. 삽니다. 스톰엑스, 뭐 네오, 개인적으로 이 똥코인 이런 애들 안 삽니다. 저는 절대 이런 데서 안 사요. 램 수익 좀 챙기고 또 내려갔죠? 사면 됩니다. 전저점 깨졌으니까. 비트토렌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코인이긴 한데, 그래도 얘도 스캠 코인에 가까워서 얘도 사도 되긴 하네. 아무튼 이런 것도 사시면 돼요. 사갖고 뭐 기준대로 챙기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